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결정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그 위험 감수도 해야 이 삶이 그 지루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결정할 때 딱 결정을 하고 또 추진할 때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엄청 겁내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하나 결정을 내릴 때면은 하도 미적거려서 이제 속이 다 터지죠. 아니면 하기는 하는데 하도 김을 빼서 재미도 없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결정장애라 그러는 것이 참 이 삶을 아주 이렇게 좀 피폐하게 한다고 하면은 좀 너무 심한가요? 피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정말 김새게 하는 이제 이런 거예요. 저번에도 어떤 부인이 와서 막 앉자마자 가슴을 두드리면서 남편의 태도에 친절머리가 난다 그래요.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래요. 그래서 처녀 시절에 이 정도 성실한 남자면은 이제 결혼해도 뭐 큰 탈이 없겠지 하고 결혼을 했대요. 근데 자기는 뭔가 이렇게 좀 머리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는 스타일의 여성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한참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돈 벌 때 자기도 저쪽에 투자를 하면 또는 저쪽에서 집을 사면은 이득을 보겠다 이런 이제 이 감각이 있으니까 남편에게 막 그렇게 하자 그랬대요. 이제 담보를 이제 잡혀서 뭐를 하자 또는 은행 빚을 내서 뭘 하자 그러는데 남편이 절대로 그 위험한 짓을 왜 하느냐, 소박하게 살자 그러면서 절대로 응하지를 않더래요. 그렇게 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뛸 때 한 번 기회를 놓쳤고 그걸 굉장히 아까워하면서 또 지나다가 한 10년 지나니까 또 이 부동산 바람이 불어서 그때는 이제 막 자기가 몸져 누워가면서까지 저쪽에 투자를 하자 그랬더니 이번에도 남편이 꿈쩍을 안 하더래요. 그래서 싸우다 또 놓쳤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와 이제 같이 이렇게 교류하던 사람네들은 지금 집이 2채 정도 되고 하는데 자기네는 조그마한 빌라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. 애들을 키우느라고 집에 투자를 못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자기네는 지금 아주 이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거예요. 근데 얼마 전에 또 자기가 여기를 이렇게 좀 신경 쓰면은 돈이 될 것 같아서 또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도 또 남편이 펄쩍 뛰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인이 이혼을 제기했대요. 그래서 왜 그런 남편하고 살기 싫으냐 그랬더니 이혼을 하면은 지금 그 빌라 그거 반 갖고서라도 좀 보태서 그 뭔가 투자를 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 지금 있는 재산의 절반으로라도 자기는 투자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네들은 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이 깝깝한 남편하고 사는 자기는 매일매일 우라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다. 그래서 하도 이 부인이 완강하게 이혼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한번 남편을 오라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남편이 왔는데 이 남편은 조금 불우하게 잘하긴 했더라고요. 불우하게 잘했는데 이 남편 의식 속에는 내가 한 발이라도 잘못 내디뎠을 때에는 이 낭떠러지기로 추락하고 만다는, 즉 내가 헛바를 짓을 했을 때 아무도 나를 끄집어 올리거나 붙들어 줄 사람이 없다.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꽉 박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뭐 부동산 투자하는 거를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이 남자가 너무도
이 변화라든가 새로운 시도에 겁을 내는 거는 조금 병적이다. 이렇게 여겨서 제가 이 부인에게 이혼을 안 하는 대신 이 남편 상담을 좀 받도록 그렇게 주선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렇게 하면서 이 남편이 그 옛날의 적에 자기가 백올턴 시절의 아픔, 또 이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의 그 서러움,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쭉쭉 다루니까 그 과정에서 이 남자가 몇 차례 이제 눈물 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담을 끝낸 적이 있는데, 그 이후 이 남자가 얼마만큼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즉 결정을 앞에 두고 미적미적 하는지를 탈피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. 어쨌든 그 남자를 상담함으로써 그 이제 이혼을 미루게 했던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. 이것과는 조금 또 각도를 달리해서 이제 제 측근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상담을 하는데, 이 양반 인물이 좋아요. 인물이 그럴듯하게 좋으니까 여자 그 클라이언트들이 이 남자를 많이 따르더라고요. 따르는데 이제 이 클라이언트,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데, 상담을 오면은 상담자가 열심히 주파수를 맞춰서 자기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니까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이 상담자가 좋을 수밖에 없지요. 그래서 이제 이 좋은 감정을 갖는 거는 일반적인데, 특이하게 좀 특수한 경우로 부모를 마냥 부모를 좋아했는데 그때의 그런 패턴이 지금 이 상담자에게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전이라 그래요. 이 여자도 이 전이 감정을 이 상담자에게 느낀 거예요. 그래서 이 상담자를 향해서 불붙은 마음을 이걸 다스리지를 못해서 이 여자가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. 이 여자는 아가씨고 남자는 이제 유부남인데,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남자를 향해서 이 불붙은 가슴을 어쩌지 못해서 뱅뱅뱅뱅 주위를 돌고 그랬는데, 이 남자가 어느 순간 그거를 간파했어요. 아, 내 남자가 나에 대한 전이 감정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는구나. 이거를 알고 이 남자가 어느 순간 좀 쌀쌀맞게 한 거예요. 응? 이제 꿈 깨라 하는 식으로. 그 꿈을 깨야 너도 편코 나도 편타, 뭐 이런 좋은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쌀쌀맞게 했는데,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기보다는 너무 갑작스럽게 했기 때문인지 이 여자가 그만 이 자존심이 있는 대로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. 이 남자로부터 거부당한 그 상처 때문에 이 여자가 자살 시도를 벌린 거예요. 굴욕감에.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, 이제 뒤늦게 이 가족을 통해서 이 여자가 자살 사고를 치고 이 여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까지 되어버리니까 이 상담자가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. 그 전이 현상을 좀 요령 있게 스무스하게 이걸 처리했어야 되는데, 이거를 너무 갑작스럽게 우악스럽게 처리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터졌구나 싶어서 이 남자분이 자책하는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리에 빠져갖고 상담자가 이 전이 현상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다니, 또 그 여자의 그 앞으로의 그 예후 삶은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등등으로 굉장히 이 남자가 내 탓이오를 좀 길게 한 거예요. 그래도 이제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볼 때 남자 상담자가 너무 양심적이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가만히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. 안타까워도.
근데 그게 조금 길어졌어요. 그랬더니 어떤 우리 스승격에 해당되는 어떤 분이 이 남자를 보고 고개 들어! 응? 이제 이렇게 이 양반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고개 들어! 하고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. 응?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다. 어차피 터진 사고인데 그 뒷감당이 크든 작든 감수하리라. 책임지리라. 응? 하고 이 떳떳하게 그 사태를 맞이해야지 계속 고개를 떨구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것만 부르짖고 있어서 이게 될 일이냐. 응? 그렇게 내 탓이오를 장기간 하고 있는 것은 책임지기 싫다라는 마음의 반영 아니냐. 이렇게 소리를 냈다 치는데 그 옆에 있던 제가 속이 다 후련해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게 뭐가 불이 반짝 들어오듯이 맞아. 응? 과도한 반성, 과도한 후회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었으면 즉 책임지기 싫다 이런 것의 반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응? 이 불충한 우리로서는 살다가 잘 하려고 해도 어떨 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. 그럴 때 진심으로 한두 번 반성하는 것으로서 좋게 해야지 계속 그거를 갖고 끌탕을 치는 것은 책임지기 싫다. 이제 그런 태도가 되니까 그런 그 뭔가 못나 보인다 그러는 건 좀 심하고 하여튼 그런 쫄짱부 같은 태도는 취하지 말자는 얘기예요. 응? 그리고 그 앞서 말한 너무 이제 이 부인의 말을 안 듣고 아주 이렇게 그냥 월급으로만 정직하게 사는 게 일견 보면 좋아 보여도 우리가 과감할 때는 과감할 수 있는 태포도 지녀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겁내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대범할 때 대범하고 소박할 때 소박하고 또 찬찬히 준비할 때 준비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그 도망치는 태도는 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너무 이 미적거리면서 결정을 못하는 사람, 또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너무 내 탓이오를 하는 사람, 우리가 적어도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. 제가 이제 이건 아주 가벼운 예인데 어떤 분하고 식사의 약속이 있었어요.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딱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먹어도 상관이 없거든요.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하고 식사한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한식을 하든 중식을 하든 일식을 하든 별 문제가 아닌데 이 양반은 식사 자체에 너무 비중을 두는 거예요. 그래서 뭘 먹을까요? 그래서 뭐 되는 대로 편할 대로 먹지요. 이랬더니 이쪽으로 가요. 그래서 따라갔더니 방향을 확 틀어요. 왜 그래요? 그러니까 아니래. 저 집보다는 이 집이 낫겠대. 하고 또 따라가는데 또 방향을 틀어. 그래서 왜 그러세요? 그랬더니 아니래. 저 집은 또 이런 점이 있대. 이렇게 해서 제가 길에서 식사를 하러 가다가 이렇게 꺾고 저렇게 꺾고 그렇게 꺾고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막 그 자리에 서서 웃었어요. 웃었더니 그분도 자기의 그 소심함이 그 무한했는지 얼굴이 벌게 져서 미안하다. 저 보고 결정을 하래요. 그래서 한번 편한 대로 갑시다. 그래서 가서 식사를 했는데 해필이면 그 집이 참 맛이 없었어요. 그 맛이 없었어도 뭐 그게 그거죠. 그래서 그냥 맛이 참 별로네요 하고 제가 깔깔 웃었더니 이 양반이 저를 이 맛이 없는데도 그렇게 웃음이 나옵니까? 그러길래 제가 또 웃었어요. 아니 뭐 음식 한 끼가 그게 뭐 대단하다고 여기서 우거지상을 합니까? 그랬더니 그분이 남자분인데 참 저를 이렇게 좀 부러운 뜻이
바라보던 그때가 생각납니다. 그분은 제가 볼 때 마음이 참 고운 분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때 제가 이 양반도 뭔가 선택,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이구나 하고 느낀 적이 있는데 사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. 그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도 좀 넘어서도록 하시지요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